그럼 서울이 언제 오르냐라고 얘기해보면 아까 유동성을 얘기했지만 이 거래량도 알 수 있어요.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요. 거래량이 즉 가격의 선행지표입니다. 거래량.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거래량으로 선취를 많이 안 해놨는데 그 주식을 띄울 이유가 있어요? 없죠. 돈 벌 사람이 없는데. 그쵸? 보통 자본시장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자본시장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미리 그 스마트 정보를 앞세워서 매집을 했겠죠. 초창기에. 근데 그래서 거래량만 보시면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너무 명확해요. 잘 보세요. 파란색이 서울의 매매 거래량이고요. 네. 빨간 게 전세 거래량이에요. 상승장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이 집이 오를 것 같다 생각하면 전세 살아요? 아니면 사요? 매매. 당연히 사죠. 네. 당연히 사죠. 여기에요. 자, 보세요. 매매 거래량이 극도로 올라왔죠. 서울의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으로 봤을 땐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네. 자, 그랬으니까 매매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아, 추세로 보면 이렇게. 그쵸.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그럼 고점에서 매매 거래량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떨어지죠. 시차를 두고. 매매 거래량 자체가 매매 지수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아까 유동성과 같이 거래량만 봐도 여러분이 선행지표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전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까지 냈긴 했지만 저 지표가 한 수십 개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50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쉽게 얘기해서 저는 유동성이 70%, 거래량이 30%라고 생각해요. 제가 판단하는 걸로 따지면. 왜? 거래량이라는 거는 유동성은 미국은 3경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유동성은 3,900조 원이거든요. 이렇게 큰 수치에서 오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큰 수치에서 오류가 있다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집단지성이에요. 왜? 아무 이유가 없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그 아실에 보면 거래량이 어느 단지가 많이 나오는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걸 물어보세요. 부동산을 또 공부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단지가 있고 그럼 그 단지에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세요. 사장님 이 거래량이 왜 나왔어요? 물어보세요. 그 거래량이 왜 나왔고 그 거래량이 나온 이유 자체가 현지 실거주인이 샀다라고 그러면 그건 제끼고 그건 사는 때가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외지인들, 서울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경북 거 물건을 뭐 전라도나 뭐 강원도나 이런 사람이 내려 샀다. 한국 부동산은 매매 거래량에 그 외지인 거래량은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추출할 수 있어요. 그 거래량이 많다. 부동산에 전화했는데 어디서 내려서 뭘 샀다.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이 그걸 왜 샀는지 물어보세요. 부동산도 나름 이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잘은 모르겠지만 집을 사는 건 싸기 때문에 사겠죠? 비싼데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싸다라든지 어느 정도 하락을 충분히 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들을 계속 부동산에 전화해보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부동산 잘하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해봐야. 깨져도 보고 뭐 돈도 벌어봐야. 이게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 단 하나예요. 돈 맛을 계속 본 거예요. 좋은 사이클, 좋은 느낌으로 계속 선순환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돈 뭉치가 계속 쌓여왔던 거고 돈 맛을 한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만두지 못했던 거예요. 두 손 두 발 묶어놔서 방에 가둬봐요. 이 사람이 거기 있나. 투자로 나온다니까요. 돈 맛을 본 사람들은. 근데 돈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무섭죠. 내 이런 결정 하나로 나는 우리 가족이 잘 먹자고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나중에 나를 원망하고 근데 보통 이 부동산은 여자가 해요. 근데 남편은 이 투자 하나를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와이프는 억울하죠. 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게 아닌데 가족을 위해서 했지만 이 선택이 결국에는 안 됐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초기에 어떻게 되냐? 지금 거래량 자체가 다시 내려갔네요. 내려가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여기가 지금 거래량이 서울 매매 거래량이 1000대였거든요. 네. 2000년 후반, 2022년 후반. 네.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맞아요. 와, 저도 이때 2022년 10월, 11월 이때가 기준금리가 뭐 한 7% 간다고 얘기했을 때 저도 패닉이 와가지고 네.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50개 중에 한 30개 내놨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코인도 하다 보면 주식도 하다 보면 그거 있어요. 버튼 하나 있어요. 버튼 하나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파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루에 이건 너무 금리 7%로 하길래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전체 30개 다 내봤는데 하나도 안 팔려요. 이때는 안 팔립니다. 전체 다 넣고 있는데 어떻게 팔리겠어요. 다 내놓은 게 한 2023년 여름 정도? 한 4월 5월? 이때 정도 팔리더라고요. 물론 그때 제가 5대산을 겁나 갔어요. 왜요? 불공들이러.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통계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미신적입니다. 집에 이런 미신적인 물건도 굉장히 많아요. 제 지금 지갑에 부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과학과 미신과 합쳐진 게 여러분 투자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마음 둘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 둘 때는. 마음 둘 때는 있어야죠, 여러분. 네. 데이터를 보지만. 데이터를 보자. 마음 둘 그건 때는 생각해요.
누구보다 내 데이터는 잘 볼 자신 있다. 이것만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왜냐면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5대4 열심히 가니까 또 이게 또 풀리고. 결국에는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냐면요. 이 서울의 매매 거래량의 평균 값이 얼마냐면 5천이에요. 5천. 네. 그러니까 우리 거래량이 5천이 넘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1월 달이 2,400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5천까지 기다려줘도 돼요. 지금 얘가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는 기다리다 말한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기다린다는 말을 여러분이 대장주를 거래하는데 기다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기다린다. 이거는 웬만하면 지수의 평균을 탈 수 있는 중간 가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지표가 바뀌었을 때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원하실 거 아니에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구축은 가능해요. 왜? 지표가 달라지는 걸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대장주는 여러분 지표가 달라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장주가 지표를 바꿔요. 이 말을 이해만 하신다면 여러분 되게 큰 깨달음이거든요. 대장주가 지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장주의 금액이 바뀔 때 부동산 지인의 시장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KB 월간 시계열의 그런 매매 전망 지수라든지 매수 우위 지수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이 바뀌어서 대장주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대장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지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축을 투자하는 거면 대장주도 선행지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건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대장주야. 그럼 기다려. 뭐 잭팟이가 기다리래. 기다렸어. 안 될걸요? 안 되죠. 그건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예요. 대장주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표가 없을 때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지표가 없을 때 들어가니까 리스크가 있거나 리스크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리스크가 없는 구축, 저처럼 썩다리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최대한 없이 하니까 적게 버는 거예요. 이거라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판단하시는 거죠. 내 투자가 뭔지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뭐 이거는 딱 지표의 평균을 탈 수 있는 지수의 평균을 탈 수 있는 이 지수라는 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단지 평형이 종합해서 만들어진 평균 가격이거든요. 100개가 아니라 10,000개예요. 10,0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10,000개의 평균 가격이라는 거는 서울 가격의 평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균가가 아니라 강남 뭐 3구에 있는 거라든지 비싼 구에 있는 것들은 지표가 달라지는 걸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아예 얘네들은 어느 정도 어둠 속에서 베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 베팅을 언제 하셔라? 매매 우위 지수가 10 정도 도달했을 때 하셔라. 그러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왜? 그때가 공포일 거니까 그래요. 공포일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못 들어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포에 들어갈 수 있는 강심장은 따로 있어요. 누구죠? 열심히 해서 심장을 키우거나 아니면 진짜 아무 지표를 못 보는 사람이거나 네,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매수 우위 지수가 10이라는 건 여러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을 때예요. 피바다. 그쵸? 네. 남들 주워다 사는 경우도 주식도 맞거든요. 아까 얘기 하나 못 드렸는데 그 서울에 뭐 몇 개, 3개 제가 뭐 나올 때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뭐 유명 강사에 뭐 강의 안 팔리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투자자가 이제 자빠질 때라고 했잖아요. 그게 보통 2, 3년 전에 고점 잡은 사람이 힘들게 팔 때예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새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거 보면 거의 바닥증으로 볼 수는 있어요. 저는 이 그래프 본 적 없거든요. 제가 만든 거라. 물론 제가 그렇다고 블로그를 막 찾아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네. 이게 뭐죠? 블로그를 찾아보는 사람은 아니라 누가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데이터를 잘 만드는 사람은 뭐냐면 KB 월간 시계열과 주간 시계열을 가지고 얘랑 얘랑 어떻게 종합해볼까? 얘랑 얘랑 나눠볼까? 얘랑 얘랑 곱해볼까? 이런 사칙연산을 곰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누가 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전 저 나름을 만든 건데 또 누가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발견됐냐면 네. 서울의 매매 거래량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체크가 가능하죠. 전세 거래량은 한국부동산원에 있어요. 이것도. 근데 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데도 있고 이 두 가지 수치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매매 거래량을 전세 거래량으로 나눠봐요. 나눠보면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증감률은 KBC 계열에 있는 서울의 월간 매매 증감률입니다. 그럼 딱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60선이에요. 60선. 매매 지수랑 똑같네요. 매수 지수도 제가 60선을 타고 올라가야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매매 전세 거래량 비교도 뭐냐면 만약에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의 60%만 나와준다면 혹은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 대비해 봤을 때 60% 이상 나와준다면 네. 상승장입니다. 자, 60선을 그어보세요. 검은 선으로 봤을 때 여기예요. 네. 여기니까 여기 위에 올라타는 건 여기죠. 여기 시점은 여기 시점은 뭐였어요? 이 오랜 기간 동안 2014년부터
여기서부터 60선이 여기니까 한 2020년까지는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에 비해서 60% 이상 나와줄 때예요. 그때는 뭐 상승장. 하락장은 언제? 반대죠.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의 60% 이하일 때. 자, 여기입니다. 이쪽. 60선이잖아요. 여기죠? 60선을 그거 봐요. 여기도 여기죠. 네. 그러니까 아직 상승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좀 한참 남은 것 같은데?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1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1년 동안 천천히 지켜보시라고요. 네, 천천히 지켜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지표 하나만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마시고 이런 지표들을 내가 여러 개 가질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이 지표들을 여러 개 돌리다 보면 9할이 아니라 거의 100% 특정 방향을 가리켜요. 사라 말아라 이런 거를. 하나만 가르치면 여러분,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만 보시려면 제가 도입 부분에 얘기했던 유동성 라인은 유동성,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유동성, 네. 지방 7도는 공급량, 이거는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